띵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기념으로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PC 케이스인 다크플래시 DLM21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들기 쉽게 손잡이 구멍이 있습니다. 손잡이 구멍이 있는 상자는 슬러리드 박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이 없나 해서 네이버를 찾아 케이스와 운명의 만남을 할 수 있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우선 박스 상단의 테이프를 절개해주면 됩니다. 그럼 뒤집고 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설레이는 첫 만남을 할 수 있습니다. DLM21 메쉬는 완충제가 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스티로폼은 꺼낼 때 조각들이 날리는 불편함이 무조건 동반되어서 저는 스펀지 포장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위아래 완충제들을 다 제거했으면 본체에 씌워져 있는 비닐만 빼주면 됩니다. 전면이 궁금하다고 댓글로 남겨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전면의 다이아 패턴은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티나는 편은 아니고 조금은 약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의 취향은 다이아 패턴이 확실하게 잘 보이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통풍 때문에 메쉬 구멍을 너무 촘촘하게 하면 패턴이 잘 보이게 되는데 통풍에 저하가 있다든지 혹은 너무 패턴을 날카롭게 하면 약간은 혐오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명의 위치에 따라 패턴이 또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초보자분이시라면 설명서를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설명서에는 반가운 한글을 지원해줍니다. 수입 제품이지만 꽤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조립 초보자 시절에는 다 중국어나 영어였는데 말입니다. 전면 메쉬여서 이미 통풍이 잘 되는 케이스지만 측면 에어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큰 선풍기 하나 갖다 놓고 옆에 미니 선풍기 있는 느낌이랄까요? 작은 거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죠 뭐. 뒷면을 열면 구성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케이블 타이 5개, 케이스 닦기, 비품 신호기, 그리고 조립 나사, 안 쓰는 전면 포트 먼지 유입 방지를 위한 마개 이렇게 챙겨줍니다. 마개를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케이스 상단의 포트는 USB 3.0을 1개 지원하고 2.0을 2개, 마이크와 사운드 이렇게 있으며 그 외에는 전원, 리셋, LED 스위칭 이렇게 있습니다. 또 궁금하실 게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다크플래시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전면 순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전면 순행보단 상단 순행을 더 좋아하는 케이스여서 패스하려고 했지만 한번 심심해서 시도해봤는데 위에 USB 3.0 케이블 때문에 걸려서 제대로 장착이 안됩니다. 꼼수를 써서 나사 2개만 꼽아서 순행을 장착할 수 있긴 해요. 공식적으로 전면 순행을 지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상단 순행을 장착하러 가겠습니다. 상단 순행 장착이 안되는 것 같다고 하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상단 아주 장착 잘 됩니다. 따로 만들어진 순행 규격에도 장착이 잘 될 뿐더러 다른 구멍도 엄청 많아서 여유로웠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장착을... 아무튼 상단에는 240mm 2열 순행 쿨러를 공식 지원해주는데 280mm 2열 순행 쿨러는 안 들어가도 140mm 시스템 쿨러 2개만 넣는 거면 정상적으로 호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80mm 2열 순행도 어떻게 해보면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80mm 짜리 순행이 생긴다면 시도해보고 댓글에 한번 남겨드릴게요. 선정리 공간은 꽤 괜찮았으며 미니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순행 쿨러랑 시스템 쿨러 등등 정리해야 될 선이 꽤 많았는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획기적이게 느껴졌던 부분은 없었지만 동시에 불만스럽게 느껴졌던 부분 또한 없었습니다. 꽤 두껍게 정리해뒀는데도 후면이 잘 닫힙니다. 강화 유리에는 앞뒤로 보호 비닐이 붙어져 있습니다. 조립이 끝났으니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마치고 전원을 연결해보면 기대했던 만큼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강화 유리도 썬텐하고 나온 게 아니라 반투명 상태여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게 제 취향에 잘 맞았습니다. LED 패턴을 바꿀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패턴들이 너무 안 이쁘게 느껴져서 그 부분들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냥 하얀색으로 두는 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쿨러는 제원상 1100rpm에 20dB 정도 수준이며 풍압은 40에서 50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풍압이 꽤 괜찮더라고요. 시스템 쿨러의 소리는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끄러운 편도 아닙니다. 게임하거나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리는 수준이지만 아무것도 안 틀어놓은 상태에서는 조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면 메쉬니까 케이스 쿨링에 특화되어 있고 시스템 쿨러의 풍압도 나쁘지 않은 편이니 바로 제가 테스트했던 하드웨어들의 온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젠 3700X의 B450 터프 게이밍 보드이며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RTX 2070 슈퍼입니다. CPU는 2열 보급형 순행 쿨러인 샤칸 에이펙스 240과 벤치마크 했을 때 리얼 벤치 기준으로는 플로드 상태에서 평균 76도를 유지하며 피크 상태에서는 78도를 보여줬습니다. PBO를 활성화했으며 참고로 리얼 벤치에서의 온도값은 여러분이 실사용해서 CPU를 심하게 갈고도 저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럼 실사용 온도는 어떤지 확인해봐야겠죠. 바로 전에 콘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 5종 게임도 했었는데 PBO를 킨 상태에서도 CPU 온도는 게임 중에서 평균 59도를 달성하며 GTA5에서만 피크일 때 64도를 단 1초만 보여줬습니다. 메인보드로 넘어가서 리얼벤치나 프레임으로 암만 스트레스를 세게 줘도 전원부 온도가 최대 48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픽카드도 RTX 2070 슈퍼지만 오버워치처럼 최적화가 잘 되어있는 로드 요리
전면들이 잘 나와주는 게임을 했을 때만 최대 72도가 찍히며 다른 게임에서는 65에서 70도 수준으로 나와줬습니다. 물론 케이스 전면 메쉬의 역할도 있지만 기본적인 부품들도 꽤 괜찮은 제품들이어서 좋은 온도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앞면이 꽉 막혀있는 케이스는 전면 메쉬 제품을 케이스 내부 쿨링에 있어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전부 전달해드렸으니 슬슬 영상을 끝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 3가지로는 4만원 중후반 가격대의 디자인은 끝판왕인 것 같고 전면 메쉬여서 쿨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전 DLM21 리뷰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마감도 괜찮습니다. 아쉬웠던 3가지는 전면 다이아 패턴이 각도나 조명에 따라서 조금 약하게 보인다는 점인데 케이스 자체가 이뻐서 크게 불만은 없었지만 다이아 패턴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였으면 활용 점정을 장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전면 순행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면 순행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전면 순행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USB 3.0 선 하나 때문에 간섭이 있어서 장착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LED 패턴이 안 이쁩니다. RGB 모드에서 하나하나 따로 노는 느낌이어서 저는 RGB 모드 말고 단색으로 두는 게 훨씬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제품이어서 엄청나게 고급지고 호화로운 느낌을 받을 수는 없지만 4만원대에 이 정도로 만족하는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출시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는 충족하는 제품 같습니다. 적어도 세상 존재하는 모든 케이스 통틀어서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비 단 1원도 안 받은 리뷰이며 전에 다크플래시에서 제품 리뷰해줘서 고맙다고 대표님에게 종근, 당근간,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3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컴퓨터와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까지 묻고 더불어 갑시다. 이상 듀잉 컴퓨터 가이드 채널의 듀잉이었습니다.